토트넘이 리그 18위였던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0대1로 잡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브라이튼전 패배와는 다르게 이번 팰리스전은 제대로 손 쓰지도 못하고 패배했죠. 실제로 손을 쓰지 못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경기에서는 뭔가 반전을 이끌어야 하는 토트넘인데요. 하지만 상대가 좋지 않습니다. 토트넘 31일 새벽 5시 15분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4라운드를 치러야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번 맨시티전을 앞두고 18위였던 팰리스는 무조건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 현지에서는 이번 카라바오컵에서 포스테코글루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런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이 항상 두 번째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고 언급했다는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역시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네요. 또한 토트넘이 올해 무관의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 만큼 그 기대가 이번 시즌에 실현될 수 있기를 팬들이 바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손흥민의 복귀겠죠. 마치 영웅처럼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최근 알크마르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이 알크마르는 어찌저찌 1대0 진단승을 해냈지만 팰리스에게 발목을 잡혔는데요. 그렇게 이번 맨시티전을 앞두고는 손흥민의 몸 상태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팰리스전을 통해서 손흥민의 공백이 뼈아픈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손흥민의 공격력과 선수 자체가 가지는 클래스가 이 경기장에서 너무 아쉬웠다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은 일단 경기장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이 팰리스전에서 출전했다면 그들이 라인을 올리고 압박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매번 끌고 다니면서 토트넘 동료들에게 열어주었던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던 손흥민의 모습은 이 베르너와 무어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게다가 브라이튼전에서도 문제로 지적받던 리더십 측면, 이 토트넘의 큰 손실이었다는 평가가 팰리스전에서도 나왔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팰리스전에서 동요하고 침착하지 못했고 이를 메디슨과 로메로가 제대로 분위기를 휘어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공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맨시티전에서 기용하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허나 팰리스전 패배로 손흥민의 복귀는 강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텍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가오는 맨시티 빌라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복귀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아니지만 한동안 결장했고 지난 경기 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든 게 잘 진행되면 다음 주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한 이후 팰리스에게 패배했죠. 패배 후 다시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 포스테코글루는 다급해졌습니다. 아예 출전 경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버렸는데요. 컨디션이 잘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맨시티 또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중 하나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영국 현지에서 비판받는 상황을 보면 맨시티전에 손흥민이 조기 복귀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이 맨시티 펩 감독의 컵대회 운영 계획입니다. 많은 팀이 카라바오컵에서 대규모 로테이션을 돌리는 중입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컵대회에서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토트넘전에서 몇몇 아카데미 선수들을 기용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르디올라의 계획과 상관없이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웸블리 결승을 목표로 진지하게 도전하고자 한다면 전력을 다해야 하죠.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은 토트넘이 16년간의 무관 행진을 끝낼 가장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이제 웸블리 결승까지 단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허나 손흥민이 복귀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와 전술 고집을 벌이지 않는다면 또 악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손흥민이 잠시 복귀했던 웨스트햄전처럼 이 미드필더 조합의 문제입니다. 토트넘 팰리스의 로우 블로킹을 풀어야 했고 메디슨과 쿨루세스키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창의력이 돋보인 순간은 나오지 않았죠. 이 두 선수는 경기 후 영국 현지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메디슨은 팀이 동점골을 노릴 때 교체되어 표정이 굳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에서는 메디슨이 90분 동안 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뛸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디슨이 팰리스를 상대로 62분을 뛰면서 이 공미로서 최악의 통계를 나타냈습니다. 기회 창출은 1개에 불과했고 빅찬스도 1개 날렸습니다. 특히 패스 정확도가 78%에 불과하면서 이 토트넘의 찬스 메이커 역할을 못했죠.
이 수비적인 기여도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메디슨이 부족할 때 반대편에서 모자람을 채워줬던 이 쿨루세스키도 부진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쿨루세스키는 지난주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선수 11명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찬스 메이킹의 강점을 보였던 쿨루세스키는 팰리스를 상대로 한 게 없습니다. 팰리스에게 슛을 만들어낸 한 가지 장면은 메디슨의 슈팅을 만들기 위해 패스한 게 전부죠. 지금까지 쿨루세스키에게는 토트넘이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팰리스전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한 아쉬움을 줬습니다. 손흥민의 선발 출장이 어렵더라도 손흥민이 나온다면 이 미드필더 라인은 개선해야 합니다. 일단 매번 확인했지만 사르가 중원에서 공수의 밸런스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르는 수비적인 기여도가 높은 하드워커이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웨스트햄 골을 어시스트했듯이 이 번뜩이는 시야와 패스도 넣을 줄 알죠. 분명 웨스트햄전에서 메디슨을 교체시키고 팀 전술이 좋아졌음에도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팰리스전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사르, 비스마의 투볼런치가 아닌 메디슨 클루스스키의 조합으로 나선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이 각종 통계에서 상위권을 휩쓰는 와중에도 이 최악의 전환율을 기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코너킥인데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 76개의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이는 맨시티와 더불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득점은 2개뿐이며 코너킥 36개당 단 한 번만 득점한다는 의미입니다.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은 지난 시즌 전환율이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16.5개의 패스 중 한 번의 골을 넣었죠. 토트넘보다 2배 이상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이 또한 지난 시즌부터 거론되어 왔던 세트피스 코치의 공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스텍은 두 번째 시즌부터 세트피스가 개선되어 왔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전술적인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무어를 연속으로 선발 기용하면서 도박적인 면모도 선보였는데요. 이 알크마르에게나 통하며 이 메디슨이 네이마르라고 띄워줬지만 팰리스전에서 최저 평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포스텍의 선수 선발 기용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다만 맨시티도 약점은 있습니다. 시티의 부상자 명단에는 더브라이너, 카일 워커, 이 로드리와 같은 굵직한 선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 명확한 복귀 날짜가 없이 사이드 라인에 있기에 토트넘으로선 다행이겠죠. 도쿠 같은 선수도 여전히 결장하기에 펩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다만 그릴리시는 다음 주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펩 감독은 신예 선수들을 이용해서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창의성과 활동량으로 이 박스2박스 미드필더로 군림한 사르가 시티의 수비를 풀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포스텍이 고집을 버리고 사르 선발을 재가동시킬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르가 손흥민과 다시 한번 시너지를 낼지도 지켜봐야 하죠. 최근 원정 경기 승률이 30%대인 포스텍의 축구가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하는 점도 그나마 다행인 점입니다. 과연 포스텍이 손흥민을 맨시티전 출전을 강행시킬지, 그리고 포스텍이 기존의 전술 고집을 버리고 미드필더 라인업에 큰 변화를 가져갈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구용이었습니다.